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생존 전략 8강입니다. 한때 일본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이 세계 2위였을 때 미국과 양대 산맥으로 세계 경제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조업은 세계 최고였지만 미국은 IT와 바이오 산업, 금융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결코 미국을 능가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세계 3위로 밀려나고 중국이 세계 2위 국가로서 미국과 경제 대국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승리할지 중국이 승리할지 관심사입니다. 만약 미국이 승리한다면 미국의 금융산업이 특히 중국에 대거 진입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금융산업이 중국에 진입할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금융기업으로서는 골드만삭스, JP모간 등이 꼽히는데 특히 골드만삭스가 유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입니다. 골드만삭스라는 이름 그만으로도 금융계에서는 전설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애널리스트라는 분석가 직업이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경제도 분석하지만 기업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을 해서 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답게 600명의 애널리스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때문에 600명을 대폭 감축했는데요. 몇 명 감축했는가 하면 무려 놀랍게도 2명만 남겨놓고 모두 내보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눈 감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제가 가르치던 제자들은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물론 행정학과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안 되면 대기업보다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싶어 합니다. 제 제자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어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고민이 하나 있더군요. 그 고민이 너무나 뜻밖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그런 공기업은 너무 편하고 좋답니다. 다만 걱정한 것은 이렇게 편하고 쉬운 일이 과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그 일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자신은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군요. 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들어봤더니 인공지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도 공기업 사장이 마음 먹는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하지 않고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더군요. 그런데도 안 하고 있지요.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몇 명의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공무원들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 입구나 빈 공간에 무인 민원 서류 발급기가 놓여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불편합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한테 그 민원 서류를 발급 요청하는 듯이 인공지능에게 충분히 할 수 있더군요. 동사무소 직원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하위직 공무원, 또 대기업의 하위직 직원이 하는 일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것입니다. 고위 정책 담당자는 쉽게 대체되지 않겠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상당수 공무원은 인공지능에 비해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의 제자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쉽게 대체되고도 남고 인공지능이 오기도 전에 컴퓨터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세상은 더디 변하는 곳도 많고 특히 공공부문은 더디게 변하고 공기업은 아마 한참 있다가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변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쫓기는 게 아니고 우수한 사람은 남고 밑에서부터 나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조직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상업고등학교라는 명칭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대체로 정보고등학교로 바뀌었더군요. 옛날 상업학교에서는 주로 부기를 가르쳤고 졸업생은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부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회계 업무가 전산화되고 부기를 컴퓨터가 맡아서 하게 되면서 상업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담당하던 부기도 사람 손에서 컴퓨터로 넘어갔습니다. 부기를 담당하던 직원은 총무과 영업부서 등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부기 담당 직원을 뽑는 기업이나 조직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와는 비교도 안 될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컴퓨터가 담당함으로써 부기 담당 직업이 사라졌듯이 인공지능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직업이 사라집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사라지는 직업이 50%라는 예측부터 70%까지라는 예측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최대 약 50%에 가까운 사람이 실업자가 된다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청년 실업은 심각한 문제이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생각한 노인층의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중장년 실업의 증가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더욱 심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 기술의 상당 부분은 완성이 돼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법이 바뀌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법은 운전대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게 법인데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게 되려면 그러한 법규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택시기사, 트럭기사, 택배기사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가져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엄청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한 10분 걸린다. 그런데 가기가 싫다. 걸어가기가 싫다. 그럴 때 지금은 차를 가지고 가면 그 차를 지하철역에 주차를 해놓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를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내린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혼자 자기 집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차를 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직장에 주차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 도착해서 차를 집으로 돌려보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도심에 있는 많은 주차장이 아마 다른 시설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차를 구태여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한 9시쯤 차를 쓰고 싶다 해서 차량 공유 회사에 연락을 하면 9시에 정확하게 나의 집 앞에 자율주행차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걸 타고 목적지에서 내리면 자율주행차는 다시 그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마치 콜택시 부르듯이 자율주행차는 훨씬 더 편리하게 사람들을 싣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무인 계산대가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계산대에 사람이 계산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무인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아예 점원이 없는 오프라인 무인 점포 아마존 고를 열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에는 계산대가 없습니다. 카트에 물건을 넣으면 물건값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먼저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월마트도 무인 점포를 개장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계산원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계산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법률에 관해서 좀 상담하고 싶을 때 전화를 하면은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주로 전화 상담을 받는데요. 앞으로 몇 년 내에 이곳에서는 인공지능이 법률 상담을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전화를 걸면 인공지능이 인간 상담원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응답할 것입니다. 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만물박사처럼 척척 대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10번, 20번 해도 인공지능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당신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겠지만 인간처럼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공장에서 로봇이 조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단순 노동 업무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맡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웬만한 사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가르치는 기능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인간에게는 오직 연구 기능만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잘 정리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인간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주관식 답안까지 채점하면서 교수 노릇을 더욱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교수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면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야 하고 궁금한 게 많아 시간을 많이 뺐으면 미안해서 눈치를 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24시간 질문을 받고 수없이 질문해도 화를 내지 않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자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인터넷 강의가 있으면 이것이 필수 과목이 아닐 때는 자기 학교 과목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교수를 대체한다면 상당수의 초중고 교사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인공지능이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로 한치의 실수 없이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직업을 잃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거의 절반 정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직업을 잃는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장 먼저 타격받는 직종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다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딥코더는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일을 배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컴퓨터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코딩하는 사람들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 교육은 지금 필요하지만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의 논리와 컴퓨터의 그 일의 성격을 배워야지 언어를 암기하는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식 투자를 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가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해준답니다. 유명한 미국 인터넷 질문 사이트 쿠어라에 들어가면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많은 프로그래머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겠지만 우수한 프로그래머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답변이 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나는 직장을 잃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소수에 뛰어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자리가 50%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예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일자리가 50% 없어진다고 50% 치솟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50% 없어져도 새로운 자리가 30% 생기면 실업률은 20%만큼만 올라가지요. 과거에도 컴퓨터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또 생각보다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지만 인공지능은 컴퓨터하고는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주장이 나왔지만 지금처럼 50% 없어진다, 70% 없어진다 그 정도의 예측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예측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관한 예측은 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미래는 분명 과거의 그 어떤 변화보다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여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공지능에 의한 변화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 인공지능의 한계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도 극히 제한된 분야의 업무에 있어서 인간을 능가할 뿐이지 아직도 인간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8강을 마치겠습니다. 8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일부 중에서 8번째 주제인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없어지는 직업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